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문명 속 수학의 이해 7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주제를 바꾸어서 이번 금주부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살짝 넘어서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뿐 아니라 이제 공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이제 응용되는지 간단한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수학에서 어쩌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 행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수학의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학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학교 수학에서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적분학인데요. 미적분학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수학에서 이제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요. 표나 이제 벡터 등을 이제 다루는 그런 수학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학에서 이제 어떤 이제 경우의 수를 세거나 확률 같은 것을 계산하는 그러한 분야의 학문도 있습니다. 또 이제 수학에서 기하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서는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하학을 알지 못하는 자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그런 편말을 공부하는 곳 입구에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수학에서 많은 경우 이 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상황들을 이제 구조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행렬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끼리 더하고 빼고 또 표끼리 곱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종류의 연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이제 행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렬의 정의는 이제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이제 괄호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행렬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꼭 정사각형일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주어진 이제 가로는 가로줄은 이렇게 2줄이고요. 세로줄은 이제 3줄인 이러한 행렬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줄을 이제 여기를 1행, 2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요. 이제 세로줄을 우리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1열, 2열, 3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는 이제 이 행렬의 2행, 2열의 원소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행렬의 2행, 2열의 원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줄과 세로줄,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것을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끼리, 이제 행렬은 이제 표이긴 한데요. 이제 행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행렬 있을 때는 이제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 항상 이렇게 괄호로 행렬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렬끼리도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등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곱셈. 그래서 이제 먼저 크기가 같으면은 이제 행렬끼리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행렬과 네, 이런 행렬은 이제 서로 더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면 이것은 그냥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8, 10, 12 네, 이런 식으로 행렬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뺄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 5 이런 것에서 네, 이것은 이제 삼행이열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크기가 다르면 두 행렬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은 이제 살짝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봤을 때는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행렬의 곱셈은 이제 네, 여기 2 곱하기 2 행렬을 예로 들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을 예로 들면은 이제 네, 구체적인 예로 이제 들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1, 2, 3, 4라는 행렬과 5, 6, 7, 8이라는 행렬을 이렇게 곱하면요. 네,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네, C 곱하기 D하고 D 곱하기 C는 일반적으로 이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그 두 행렬의 곱은 네,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행에 그 줄을 긋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열에 줄을 그으면은 조금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계산은 네, 여기 이제 1행과 이 두 번째 행렬의 1열을 이제 같은 숫자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 이것을 계산합니다. 네, 써보겠습니다.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 네, 이것이 1행 1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앞의 행렬의 1행과 뒤의 행렬의 1열을 이렇게 그 같은 순서에 주어져 있는 숫자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그러면 네, 1행 2열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8 이것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8 이것이 이제 곱셈의 정의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네. 2행 1열은 자, 앞에 행렬의 2행과 뒤의 행렬의 1열을 이것을 이제 같은 순서끼리 곱해서 더한다.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이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은요.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8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계산을 하면 네, 19 순서대로 써보면요. 19에 네, 22에 네, 43에 50 네, 제가 계산한 것이 맞다면은 네, 이렇게 행렬의 곱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주의해서 말한 대로 이 행렬의 순서를 바꾸어서 곱하면은 계산이 이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것은 23에 34에 31에 4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선 결과와 네, 분명히 다르죠. 네, 이렇게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네, 이 규칙이 처음에는 조금 이제 자연스럽지 않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뒤에서 이런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이제 실생활에 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 수업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이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벡터 공간에서 선형 변환의 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제 높은 수준의 내용은 이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번 예에서는 판매 실적을 나타내는 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 여러 사람의 판매 실적을 동시에 다루는 방법을 이제 행렬을 이용을 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주와 둘째 주에 각각 이제 갑과 을 두 영업사원의 판매 실적을 나타낸 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의 두 주간의 판매 실적을 합한 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이제 두 표를 이제 행렬로 봤을 때 이제 각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 실적을 합하면요, 이제 갑과 을, 그다음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오디오와 냉장고와 TV. 그래서 이제 판매 실적을 합한 표는 이제 이것을 행렬로 보고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3개, 5개, 9개. 을은 6개, 6개, 4개. 네,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주와 첫째 주의 판매 실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둘째 주의 판매 실적이 첫째 주와 비교해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주의 판매 실적에서 둘째 주의 판매 실적을 이제 빼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표로 나타내면요. 판매 실적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를 순서대로 나타내 보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둘째 주의 판매 실적이 첫째 주의 판매 실적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둘째 주에서 첫째 주를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면은 뺀 것을 순서대로 제가 적어보면요. 갑의 오디오 판매량은 이제 1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갑은 판매량이 하나씩 모두 줄었고요. 을은 오디오가 줄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이것을 계산한 방법은 이제 만약 행렬을 이용을 한다면은 둘째 주 행렬에서 첫째 주 행렬을 뺀 것을 계산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오디오가 35만원, 냉장고가 80만원, TV가 5만원이라고 할 때요. 네, 요거는 지금 문제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금 아마 50만원으로 쓴 것이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TV가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갑과 을의 첫 주와 둘째 주의 총 판매 금액을 각각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의 첫 주의 총 판매 금액을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것은 바로
이것은 2 곱하기 35 오디오 판매 금액 더하기 냉장고의 판매 금액은 240만 원이고요. TV의 판매 금액은 5 곱하기 50만 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70에 240에 250 해서요. 총 560만 원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값과 을의 판매 금액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물론 이렇게 2명밖에 없고 이제 그 주차도 2주차밖에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업사원들이 존재하고 또 2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한다 라고 할 때 이것들을 표로 묶어서 한 번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값의 첫 주 판매량을 나타내면은 2개, 3개, 5개가 되었고요. 이제 을은 4개, 3개, 2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값의 둘째. 여기다가 값의 값 1주, 을 1주고요. 값 2주, 을 2주 이렇게 되는데요. 값 2주는 1개, 2개, 4개에 을 2주는 2개, 3개, 4개. 그래서 이렇게 제가 4 곱하기 3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행렬을 만드는데요. 이런 행렬에 이제 제가 그 가격을 이제 순서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가격을 이제 곱하기 위해서 제가 오디오, 냉장고, TV 가격을 이렇게 순서대로 만든 이러한 3 곱하기 1 행렬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행 3렬로 이루어진 행렬이고요. 이제 뒤에는 이제 가격을 적었는데요. 3행 1렬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3 곱하기 1 행렬로 쓰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데요. 3 곱하기 1 행렬.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행렬에 여기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곱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첫 1행 1렬이 이제 560이 나오고요. 이렇게 4행 1렬의 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연습장에 여기 이제 각각 계산을 이제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을의 1주 판매량은 480만원, 갑의 2주 판매량은 395만원, 을의 또 2주 판매량은 이제 70만원이 줄었습니다. 410.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각 영업사원들에 해당하는 기간의 판매량에 이렇게 가격으로 만든 행렬을 이제 다음과 같이 곱하면은 이제 원하는 판매 실적을 나타내는 표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렬의 장점입니다. 실생활에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번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다룬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의류 상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청바지, 티셔츠, 원피스의 판매 이익이
각각 2만원, 1만원, 5만원이라고 할 때요. 그러면 판매 이익과 판매 수량을 각각 행렬로 나타내어라 하면요. 처음에 이제 청바지는 그래서 앞에처럼 청바지, 티셔츠, 원피스 하고 이번 주에 이제 7, 7개, 20개, 8개 이러니까 이러한 1 곱하기 3 행렬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판매 수량을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판매 이익을 나타내는 행렬은 먼저 일단 똑같이 이렇게 가로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만원, 1만원, 5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대신 이제 두 행렬을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곱할 수는 없고 이렇게 판매 이익을 이제 앞선 탐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세로로 만든 행렬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2만원, 1만원, 5만원이다. 그러면은 행렬의 곱셈을 이용하면은 우리의 총 판매 이익은 총 판매 이익은 7, 28 이 행렬에 가격으로 만든 행렬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매 이익의 행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러면 이제 1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14 더하기 20 더하기 40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7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행렬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숫자 1개나 문자 1개 이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일 가게에서 이제 관한 문제인데요. 갑과 을이 각 매장에서 과일을 샀을 경우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구하라.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갑이 이제 필요한 갑과 을이 필요한 과일의 수로 이제 행렬을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이 이제 두 가지 매장이 있는데요. 가격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과일에 따라서 따른 가격을 이제 세로로 쓴 이 행렬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 볼까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보면요. 제가 계산 결과를 이제 바로 적어서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을 얻었습니다. 먼저 이제 먼저 지금 2 곱하기 3 행렬과 3 곱하기 2 행렬을 곱했기 때문에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앞에는 이제 행으로, 둘째는 이제 열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행 1열은 다음에 값을 이제 더해줘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행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행의 2열이 2만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위에 표와 비교를 하면 이것은 갑이 매장 B에서 과일을 샀을 때 지불해야 하는 그 비용을 말합니다. 갑이 매장 B에서
과일을 샀을 때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 네,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행렬도, 다른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행 1열은 갑이 매장 A에서, 그 다음에 이제 2행은 을이 매장 A에서 매장 B에서 각각 샀을 때의 필요한 비용을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행렬을 이용하면은 이제 표로 주어진 어떤 이제 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행렬을 이용한 다른 부분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내의 어떤 도시 간에 이제 4개의 도시 간에 주어진 개설된 항공사의 항로를 이제 나타낸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도시 간에 이제 항공사 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광주랑 부산에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에는 1, 그리고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0을 써서 이렇게 표를 완성해 보면요. 완성해 보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은 서울은 이제 다른 도시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채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항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굳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은 0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부산은 이제 광주를 제외하고 한 곳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광주 역시 부산을 제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주도는 이제 다른 3개의 도시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로줄에 있는 수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네, 이것을 이제 행렬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각 행에 이 숫자의 합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의 합을 계산하면 3, 2, 2, 3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그림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이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향하는 이 항로의 개수와 이제 관련이 개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하는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로의 수입니다. 네, 요것이 이제 가로줄에 있는 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표에서 세로줄에 있는 수의 합은 각 해당하는 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해당하는 도시로 이제 도착하는 항로의 수를 의미합니다. 네, 이것이 이 표에서 각 도시마다 그 세로줄 수의 합을 계산한 그 숫자의 의미입니다. 네, 그 의미를 모두 알아볼 수가 있나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표에 있는 모든 수의 합을 계산하면은 이것은 네, 모든 수의 합을 계산하면 이것은 10이죠. 네, 이 10은 또 이 항공사의 항로의 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네, 지금 네,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이제 10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표의 이 항공사의 항로를 이제 네, 두 도시 간에 이제 있는 것을 한 개의 항로로 생각한다면 지금 총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다섯 개의 이제 항로가 있는데요. 바로 사실은 이제 다섯 개의 이 항로의 개수의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 항로마다 이제 서울에서 출발 도시에서 한 번, 또 다른 끝점 광주에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 셈이기 때문에요. 한 항로마다 우리가 2번씩 더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은 이것은 모든 항로의 수의 2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항로의 수의 2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탐구에서 탐구에 주어진 토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2번 만에 제주도로 가는 방법의 수는 먼저 이제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2번 만에 가는 방법의 수는 이제 광주를 거쳐서 가는 방법과 부산을 거쳐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발했다면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2번 만에 제주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음에 행렬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의 표에서 우리가 그 항공사의 항로를 나타내는 행렬을 만들어 보면요. 0111, 1001, 1001, 1110인데요. 이제 2번 만에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간다라는 그 방법의 수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이 행렬을 우리가 2번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계산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산 결과만 빠르게 쓰면요. 이것은 3에 3에 2에 2에 3, 2, 2, 2고요. 예, 두 번째는 1, 2, 2, 1, 2, 1, 1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 2, 2, 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 2,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의미하는 것이 여기가 순서대로 지금 서울 여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울, 부산, 광주, 제주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것은 이제 여기 일행 4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행 4열의
이 행렬의 원소가 바로 이것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그 항로가 있냐 없냐 그 여부를 이제 여기 행렬에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1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바꿔 말하면 서울에서 제주도로 한 번만에 가는 방법이 한 가지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2번만에 가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이 행렬을 2번 곱해서 얻은 이 새로운 행렬에서 이제 여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4행 4열 이것은 바로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2번만에 가는 방법의 수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3가지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림에서 살펴보면 네, 그렇죠.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방법은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광주로 갔다가 제주도,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제주도로 가는 이러한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정보를 이 행렬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행렬이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행렬의 곱셈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3번 만에 또는 4번 만에 몇 번이고 이런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몇 번 만에 가는 방법의 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활동을 알아보고요.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